자, 그 다음에 기대하십시오. 제가 저희 아니 사정관이 근데 지금 사정관님이 통화 그 사전 연락 되신 건가요? 아니요, 사전 연락 안 됐습니다, 대표님. 예, 사정관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으니까 예.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입시의 최전방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고 있는 아이디의 입시연구소 대표소장 김용배입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갖고요. 여러분들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쁜 이유들은 뭐였었느냐 하면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오늘은요. 의대를 가자. 자, 아이디에서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의대를 가자. 저희 콘텐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1번은 전국 의대 주요 변경 사항인데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대 전형에서는 내신이 어떻지? 그런 부분들이고요. 3번에서는 의대 면접. 맞아요. 의대 면접 막말로 코피 터지기 어렵죠. MMI 면접이라고 그래서 다중 미니 면접. 잠깐 한 10분 15분씩 들어가서 나가는데 뭐 전에 같은 경우 어떤 대학에서는 막 4개, 5개 방식 들어가서 면접 보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녹초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소장님. 그런데, 네. 네. 중간에 네.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네, 그 네. 의대 최근에 의대 사정관님 그 의견 충분히 반영하고 PPT 제작하신 건가요? 그럼요. 저희가 이 부분들은 어떻게 제작이 되느냐 하면은요. 최근까지 의대 사정을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교육청 부분들에 계셨던 분과 자문까지 얻어갔고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의대 주요 사항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의대 주요 사항 부분들이에요. 자, 1번에 보시면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우리 보통 의전원이라고 그러죠. 의전원 뭔지들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 설명 다시 드리면 의대 쪽에 대한 부분들도 아니고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그래갖고요. 의대로 나온 학생들이 아니고 의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서 나중에 대학원 쪽을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또 해서 나중에 의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대를 나오지 않더라도 의전원을 나오면 나중에 대학원에서 의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저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강원대에서요. 의전원이 2023학년도에요. 의대로다가 전환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래서요. 2021학년도서부터 의대 선발을 49명을 확정지기로 했습니다. 자, 그 부분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2번에서는요, 전국의 48개 대학에서 38개예요. 자, 전국의 40여 개 대학에서 38개 대학에 2개의 의대 대학이 있는데 그것에 의전원대학이 2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 하시는데 저는 의전원으로 나와서 의사 쪽을 가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의대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3번에서 보면은요, 수시 모집은 19명이 감소가 됐고요. 정시 모집은 20명이 증가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자, 의대 말고요. 일반적인 학과에서도 그래요. 다른 분들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다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학종이나 교과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건 의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대부분들 보면 이렇게 많이 나뉘잖아요. 뭐 교과 전형, 그다음 학종 전형. 적성은 올해까지만 있고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논술 전형, 특별 전형. 근데 올해 2021학년도까지는 몇 %예요? 30%를 정시로다가 많이 옮기게끔 막 유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인원을 보면은 실제로 정시 쪽으로 30% 대부분 다 넘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원을 꼼꼼하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교과나 학종 부분들은 안 줄었어요. 요 부분들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를 시켜갖고 요 인원들 전부 다 이쪽으로 갑니다. 정시 쪽으로요. 오히려 잘 눈여겨보시면은요, 교과하고요, 학종 부분들은 대부분 학교가 인원수 늘어난 데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학종 부분에 열심히. 자, 그렇고요. 4번 보겠습니다. 자, 수시 보시면은요,
1834명 부분들이고요. 정시 부분은 1133명이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대 정원 부분들은 2021학년도에서요. 제일 많이 최고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프로테이지 나오고 있죠. 64%에서 지금 77%까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의대 부분들의 수시 전형에 대한 부분들 비중도 얘기인데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자, 의대 수시 전형 부분들이고요. 옆에 도표 보시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47.6%, 50% 육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35.4%. 자, 논술은 17%.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내신 부분들 한번 볼까요? 자, 학생부 교과 내신입니다. 학생부 교과 내신을 보시면은요. 교과 내신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학생부 교과도 중요하지만 학종 전형이 조금씩 확대되는 변화에 발맞춰 갔고요. 내신 성적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로 생계부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또 저희 조교님이 또 글을 만들어 주시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합격 내신은요. 1등급서부터 3.03등급까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의대 계열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보통 의치한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뭐 다들 1등급 다 거의 극초반들인데 제가 억지로 나누자라면 1.0 의대, 치의대 1.1, 한의대 1.2 그래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 순서대로 가고요. 그리고 작년 실제 사례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저쪽 남쪽 지방에 있는 섬에 있는 고등학생이에요. 섬에 있는 고등학생인데 제 기억으로는 2.2등급이었습니다. 2.23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치대를 붙였어요. 근데 어떻게 치대를 갖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정관들은 뭘 많이 보느냐 하면은 이 녀석이 정말 우리 대학에 올 준비가 되어 있나 그걸 제일 많이 봐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보는 부분들이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은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이겠죠. 그 전공 적합성 안에 제 생각에는 전공 적합성 안에 잠재성도 들어가 있고 또 인성도 들어가 있고 창의성도 들어가 있고 발전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공 적합성을 차곡차곡 쌓고 특히나 의대, 교대, 사범대, 간호계열, 생명을 다루는 아니면은 교육을 다루는 사람을 잡는 이런 데들은 인성 점수가 비중이 많이 커요. 그래서 비중에 대한 인성에 대한 부분들도 눈여겨 많이 챙겨 놓으시는 게 맞고요. 자, 성적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학생부 교과 내신에서 옆에 보시면은 나중에 우리 조교님 요것도 표지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요. 자, 고려대 같은 경우 보면 1.0. 야, 무지 세네요. 1.0. 저도 학교 때 못 맞아봤습니다. 1.0등급이요. 그래서 1.0등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쭉 해놨는데요. 중간에 또 무슨 각 대학에 보면은 의대들이 있는 쭉 있고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조금 조선대 보면은 1.72 정도 돼 있죠. 근데 요 부분 점수는요. 이렇다라고 확정 짓는 부분들은 아니고 일반고 수준에서 내신 제 생각에는 표준 편차가 한 15 정도 전후된 학교에서요. 일반고 기준이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제도 학생 같은 경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미리 와서 저희들한테 많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선생님 이거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자꾸 공을 들여야 돼요. 자꾸 공을 들여서 저기라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부분들을 그냥 여러분들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저희 이제 사정관님들하고 특히 거쳐요. 특히나 직접적인 의대 사정관이 하셨던 저희 사정관님들한테 저희도 여쭤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도 있나 확인도 해보고요. 최종적으로는 또 우리 대표님도 확인하셔서 이런 거가 주요하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반고 기준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자사고나 특목고 같으면은 조금 더 뒤로 점수가 돼도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의대 면접 부분들인데요.
그러면은 의대 면접에서 의대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자, 그 부분들 보여드릴게요. 보겠습니다. 자, 의대 면접 그들은 어떻게 말했을까? 근데 의대 면접 다음 페이지 넘기면서요. 의대 면접에 대한 예시 문항을 띄워드렸는데요. 의대 면접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MMI 면접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MMI 미니 멀티플 인터뷰해서 뭐 이제 다중 미니 면접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보통 방이 한 두 군데도 있고 보통 두 군데짜리보다는 한 세네 군데짜리가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들어가서 또 한 10여 분 정도 나와서 또 이쪽 들어가서 10여 분 정도 이쪽 들어가서 10여 분 정도 그러면은 많이 들어가는 데는 거의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녹초가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한 번이라도 말 실수를 하면은 죄송하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면접에 대한 내용들 보겠는데요. 자, 의대 면접. 도대체 의대 면접에서 어떤 문항이 나오는지.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자, 64세 비흡연자인 여성 A씨는 폐암 말기로 진단이 되었고요. 자, A씨의 딸은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미 말기암 상태로 치료가 어렵고 남은 수명이 1년이 아닌 미만이라는 부분들을 의학적 소견으로다가 환자에 밝히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 정신적으로 취약한 A씨가 진단명만 알아도 좌절할 텐데 희망이 없는 의학적 예우를 말하는 것이 옳은가? 딸의 의견을 받아들여 희망을 주자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자, 그런데 당신이라면은 다음 두 가지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겠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항 보면은요.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실제로 암에 걸렸으면 엄마는 암에 걸렸는데 실제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딸이 얘기를 하겠다랍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은 뭐냐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추가 질문이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답을 보면은요. 1번이든 1번이든 답은 부분들은 없어요. 이 사람이 1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환자의 생명을 어떻게 건강한 상태로 연명을 시켜줄 것인가 그 부분에 목적을 맞추는데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또 생각보다 환자를 위해서 또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보다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요, 잘 준비들을 많이들 하셔야 돼요. 자, 저희 대체 IDA 그 카페를 보시면은요, 직접 거기에서 보셨던 그 면접관님들, 거기 사정관님들, 그러니까 실제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이죠. 그분이 올렸던 답안들을 저희들이 공개해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거 기준표를 보시고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래도 답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이 A라는 답을 본인들이 요구를 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사정관이 생각하고 있는 답에 근접해서 답하는 요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터득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또 이 전문가들한테 한번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면접 때는 수시로다가 확인들, 질문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항도 옆에 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문항들이 나오는구나 한번 생각들 한번 해보시고요. 또 경희대 문제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문항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문항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어떤 부분들이었었느냐 하면 그 의대 문항이었어요. 이제 인턴에서 레지던트였었는데 나의 고참 의사가 매번 응급실에서 술을 먹고 진료를 한다. 본인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항이에요. 근데 이것도 문항 똑같이 들어갑니다. 1번에서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그분한테 어떻게 한다. 두 번째는 얘기를 하질 않고 돌려서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 근데 대부분 문항들이 그렇게 가요. 1번에 내가 이쪽으로 택할 것이다에 대해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추가 꼬리 물기 질문에 대한 또 나오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갔을 때에도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거기서 또 꼬리 물기 질문이 나오고요.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답 배점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적인 면, 의학적인 면, 그 다음에 또 의술적인 면. 근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거는 이쪽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는 의술하고 인성 부분들 아무튼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의 주요 포인트, 진로 희망과 지원학과의 연계성, 얼마나 연계가 돼야 되는가. 2번,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하고 열정, 내가 어떤 부분 어떤 분야 이런 거 부분들. 그 다음에 3번, 학생부 확인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진로, 세특, 행발, 수상 실적에서 어느 부분 내가 좀 더 조심히 다 차곡차곡 가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고요. 4번,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반영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상승 곡선이 좋다. 근데 이쪽에 온 사람은 다 최상등이잖아요. 아무래도 다 최상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면접의 중요성, 목표 대학의 면접 유형 확인. 면접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면접들 준비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 넣고 싶으면은 마지막에 의대들 전부 다 대부분 뭐가 또 있어요? 그렇죠. 최저들 있는데 많아요. 최저들 많아갖고 최저들 준비들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 부분들 거는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은 지금 최저가 제가 몇 등급인데 그때 가서도 몇 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요? 하는 거 부분들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할 수 있으면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입학 사정관 평가에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려고요. 자, 그래서 지원학과 관련된 교과 성적 2번 면접에 대한 거 5.36점. 자, 전체에 있는 거 중에서 점인 거보다는 이 정도로 비중이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중 차지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지원학과 관련된 교과 성적 5점대죠. 그 다음 면접에 대한 것도 5점대예요. 그 다음 학생부에서 교과 활동에 대한 거, 과세특 이런 거 부분도 5점대입니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5점대예요. 그 부분들에서 이거는요, 내가 활동한 내용들에서 자기소개서라는 의미는 어떤 것도 보느냐 하면은요, 본인이 내가 10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10가지를 했는데 1번에서 10번까지 했는데 2번하고 4번하고 2번, 4번, 6번을 가지고 녹여 썼습니다. 자소서에. 그러면 사정관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 학생은 2번, 4번, 6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썼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목적을 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정관들이 봤을 때요, 2번, 4번, 6번 말고도 그쪽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가 있는데 2번, 4번, 6번을 가지고 쓰다 보면은 차라리 점수 포인트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엉뚱한 걸로 자소서 가는 경우들 많아요. 자소서들 주변에서 쓰실 수 있는 분들 빨리들 물어보시고요. 안 되면은 전화 주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 보니까 자소서도 그래서 5점이나 높은 점수의 평가 항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점대 있는 거 보면은 학생부 교과 외 활동, 그 다음에 학생부의 전교과 성적, 그 다음에 교과서 추천서 내용.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게 다 중요한데 지금 5점대 포인트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4점대 포인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여기 부분들은 저희가 만들어낸 부분들은 아니고요. 실제로 대학에 있는 거에서 어느 대학 공개는 안 하고요. 어느 대학에 있는 거에서 포인트를 저희들이 쭉 따져갖고 점수 포인트를 기재해 놓은 부분들이에요. 중요도 부분들로 몇 개 대학을 추려서 해놓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대하십시오. 제가 저희 사정관이 지금 사정관님이 사전 연락 되신 건가요? 아니요, 사전 연락 안 됐습니다, 대표님. 무작위로 전화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저희 의대 사정관님에게요. 네. 저희 사정관님 혹시 당황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십시오. 이거 진짜 조작 아닙니다. 절대 조작 아닙니다. 네, 스피커폰으로. 마이크에 대서. 자, 마이크에 대고서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 안 받으시는데요. 예, 사정관님. 이거 이름 뒤로 바꿔놔야 되겠다. 예, 사정관님, 뭐 좀 제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유튜브 촬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 촬영 중에서 의대 거를 찍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지금 사정관님께서 가장 의대 쪽에서 최근까지 계셨던 분이라 우리 지금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무슨 한두 가지 생기부나 비교과 쪽에서 준비할 거 있으면은
한 가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늦어서 정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정관님.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기초과학에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 네네. 그래서 생명이나 화학 부분들에 있어서 수업을 진짜 충실히 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일단 기본적인 이해들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또 관심 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전공 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기초과학 중심으로 조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으니까 예.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실험을 하더라도 뭐 대학교 수준 3, 4학년에 1, 2학년에 그런 어려운 실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험을 이제 역량을 내가 실험 설계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오류 없이 해나갈 수 있는 거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고 실패해도 괜찮고 실패했으면 무엇이 문제였고 이런 부분들을 탐구에 들어가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에서 충분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나의 인성적인 측면이 지금 반에서 혹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느 정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좀 스스로 평가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정관님. 늦어서 전화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요, 나중에 또 올라와 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사정관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들어보신 대로요, 저희 사정관님이 직접적으로 세 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초 부분들, 교과 쪽에서는 기초 과목에 대한 것에 충실히 하라. 그죠? 연관되는 과목도 충실하라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대표님도 중간에 말씀을 계속 해주셨지만, 서울대나 이런 데 보면은 주요 과목에서 포인트 지표로 올라가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에서는 내가 실험을 해서 실패가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도전을 하라. 단, 너무 높은 학년도보다는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곳에서 그거를 실험을 하되 틀린 부분들이 있더라도 왜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인성적인 부분들, 맞아요. 의대 부분들이면은 인성적인 부분도 이렇게 많이 중요시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내용 준비한 건 다 끝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한두 달 지나면 입시 시즌들이 와요. 입시 시즌들이 오는데 또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나 학부형들 보면은 제 영상 보시면은 저기 김용범 선생님은 매번 그 얘기를 지겹도록 그 얘기합니다. 뭐 얘기하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두 가지예요, 저는요. 어떤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입시 시즌이 다가오면 하나는 영어 포인트 잘 받아놔라. 특히 수능에서. 그러니까 영어 포인트에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점수가 높은 점수 1등급 못 맞잖아요. 내가 상위권에 쓸 수 있는 대학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영어 반드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영어 포인트 조심해라. 영어에 대한 거 1등급. 두 번째 거는요, 자소서 부분들 미리 준비해라. 계속 강조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요? 그때도 그 말씀 드렸지만 미리 준비하셔야 3학년 거 부분들에서 자소서를 써내려가면서요, 내가 어떤 거를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자소서 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써주시는 게 아니고 잘 글 도움 주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놈이 이거 분야에서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 야, 이거 활동 조금 더 해라. 그래서 활동을 할 거를 미리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자소서 만들어 들어가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부분들 두 가지, 영어랑 자소서랑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허리띠 조금만 더 졸라매시고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디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